자, 이제 여러분들 3-1단원 열의 이동 한번 봅시다. 자, 아마 1학기 과정 중에서 아마 좀 제일 어려운 부분에 해당이 될 텐데, 자, 보면, 자, 첫 번째 열은 온도라고 하는 값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죠. 열이 많다. 그러면은 많은 열을 갖고 있는 애는 온도가 높을 거고, 상대적으로 적은 열을 갖고 있는 애는 온도가 낮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수치값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뭐냐면 온도예요. 자, 그래서 물질과 입자, 물질은 매우 작은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은 뭐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 또는 이온 같은 여러 가지 작은 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설탕이나 아니면 소금 알갱이 하나가 실제로 그 입자의 한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입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조그마한 하나의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직접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간단히 우리가 이렇게 입자의 모형으로 나타내 줍니다. 나중에 이제 2학년 되면 원자 모형, 분자 모형이라는 걸로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은요, 끊임없이 스스로 움직입니다. 끊임없이 스스로 움직이며, 그리고 움직인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뭘 갖고 있다는 소리냐면은 얘네들이 결국에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스스로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즉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대체로 멀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멀다는 소리는 뭔가 예외가 되는 게 하나가 있다라는 소리죠. 그 예외가 물인데 그건 이제 뒤에서 나중에 배웁시다. 자, 그래서 온도는 물질의 차갑고 따뜻한 정도, 즉 차갑고 따뜻한 정도는 얼마만큼의 열을 가지고 있는지를 수치화해서 숫자로 나타낸 거를 바로 온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온도는 섭씨 온도, 그죠? 도씨로 하는 온도, 그 다음에는 화씨, 미국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 그죠? 화씨는 보면은 우리가 몇 도인지 감도 안 오죠. 제대로, 그죠? 이게 도대체 몇 도야? 라고 느낄 수 있는 화씨. 그 다음에는 과학에서 사용을 하는 절대 온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절대 온도는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면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는 단위가 K라고 써주고 켈빈이라고 읽어줍니다. 켈빈. 참고로 절대 온도는 어떻게 구해주냐면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그냥 더해주면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절대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7도씨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여기다 273만 더해주면 돼요. 300 켈빈이라고 하는 이런 절대 온도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나타낸 열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게 바로 뭐에 해당이 돼요? 온도에 해당이 되고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한 정도도 나타내 줍니다. 즉, 얼마나 많은 열을 갖고 있느냐, 즉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를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온도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온도가 높다 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많으니까 입자의 움직임도 어떻다? 그만큼 활발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온도와 입자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물체의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입자는 움직임이 둔해요.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움직임이 저조해요. 그리고 물체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입자의 움직임은 활발하게 움직이게 돼요. 즉, 열을 많이 갖고 있다는 소리는 열도 대표적인 뭐에 해당이 되냐면 에너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그만큼 움직임이 어떻다? 활발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온도와 입자의 배치 또는 입자 간의 거리예요. 입자 간의 거리. 물체의 온도가 낮아지면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대체로 가깝고, 물체의 온도가 높아지면은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대체로 어떻게 되냐면은 멀어지는 이런 경향성을 보여요. 그리고 어떤 한 물체가 온도가 낮았다가 점점 올라가면은 물질의 뭐도 변하냐면은 상태도 변해요. 그러니까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이런 식으로 물질의 상태도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 둘 다 물이라고 하는 액체 상태에서 온도가 낮은, 뭐 예를 들어서 0도씨보다는 높지만 한 4에서 5도씨 사이의 아주 차가운 물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열이 적으니까 입자의 움직임이 둔해요. 그리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깝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00도씨 끓지는 않고 온도가 높은 한 8에서 90도씨 정도 사이의 물을 보게 되면은 온도가 높으니까 입자의 움직임이 어떻게 됩니까? 예,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예,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버리면은 여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입자 사이에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부피가 늘어난다. 예. 예, 부피 자체가 증가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100g의 물인데 얘를 20도씨에서 측정을 한 거랑 가열을 해서 80도, 90도에서 측정을 한 걸 보면은 80, 90 정도가 됐을 때가 어떻게 돼요? 부피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커에다가 100g의 물을 닫아놓고 여기가 20도씨의 물이었을 때의 부피라고 하면은 얘를 온도를 더 높여주면은 실제로 부피가 더 늘어나서 약간 수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서 부피가 커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입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가 바로 뭘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예, 온도로 우리가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열 평형, 열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에 해당이 되고요. 에너지는 항상 열뿐만 아니라 모든 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에너지가 적은 곳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물을 보면 폭포를 보면은 이렇게 높은 데 있는 폭포 물이 낮은 데로 떨어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높은 데 있는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낮은 데 있는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높은 데 있는 물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게 더 크고요. 낮은 데 있는 물은 위치 에너지가 적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물이 이동을 하니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열도 마찬가지예요. 열도 에너지라서 온도가 높은 데가 더 열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고 온도가 낮은 데가 열 에너지를 적게 갖고 있기 때문에 열은 온도가 높은 물체, 여기가 더 에너지가 많은 거고요. 그래서 온도가 낮은 물체, 여기가 에너지가 적은 거예요. 네,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는 열을 얻게 되면, 열 에너지를 얻게 되면은 무조건 온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고, 열 에너지를 잃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체를 접촉을 시켜 놓으면, 뜨거운 물하고 또는 뜨거운 물체하고 차가운 물체를 접촉을 시켜 놓으면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 시렸었을 때 핫팩을 쥐고 있으면 핫팩이 뜨겁고 여러분들 손이 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뜨거운 핫팩에서 차가운 여러분들 손으로 열이 이동하니까 여러분들 손이 어떻게 됩니까? 따뜻해지죠. 그렇죠? 그 열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언제까지 이동을 하냐면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가 됐었을 때를 뭐라고 불러준다? 열 평형 상태다 라고 이렇게 불러줘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온도에 해당이 되는데 얘가 고온의 물체고요. 네, 얘가 고온의 물체고 이 녀석이 바로 저온의 물체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두 물체를 접촉을 시켜두면은 고온의 물체는 점점 온도가 이렇게 낮아져요. 낮아지고 저온의 물체는 점점 온도가 높아져서 나중에 낮아지고 높아지는 온도가 서로 같아져서 이렇게 온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이 상태가 됐는데, 이렇게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이 상태가 바로 무슨 상태다? 열 평형 상태다 라고 우리가 불러줍니다. 그래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온도가 높은 물체의 온도는 점점 낮아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때는 열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열 에너지를 잃고,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은 물체의 온도는 열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높아져요. 얘는 열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열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하면 두 물체의 온도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변하지 않아요. 이때를 평형 온도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두 물체의 온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결국에는 이동하는 열의 양도 어떻게 돼요? 더 많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더 많은 열이 이동합니다.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래서 열 평형에 이르기까지 입자의 움직임하고 배치를 보게 되면은, 자, 처음에 위쪽 뭐예요? 뜨거운 물이에요. 뜨거운 물. 뜨거운 물은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입자의 사이도 멀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움직임도 활발하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차가운 물을 접촉을 시켜 보면은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 쪽으로 어떻게 돼요? 열이 이동을 할 거예요. 이렇게. 자, 열이 이동을 할 거고, 차가운 물은 입자 사이의 거리도 뜨거운 물보다는 가깝고 움직임이 둔한데, 점점 뜨거운 물은 온도가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입자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입자 사이의 거리도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얘가 부피가 감소를 하게 될 거고요. 액체 상태에서. 그다음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얘는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부피가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온도가 둘이 같아졌기 때문에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해주게 되면은 입자의 운동 정도가 어떻게 돼요? 활발한 정도가 같아진다. 즉, 두 물이 가진 열 에너지가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입자가 운동하는 정도, 활발한 정도도 서로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물체가 높은 물체는 열을 잃어버리고요. 열을 잃어버리니까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지겠죠. 입자의 움직임은 둔해지고 입자 사이 거리는 가까워집니다. 온도가 낮은 물체는 열을 얻기 때문에 온도는 올라가게 될 거고,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열 에너지가 많아져서 입자 움직임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 거리는 멀어지니까 부피가 증가를 해주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열 평형 상태를 이용을 한 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온도계로 어떤 물체의 온도를 잴 때가 열 평형 상태를 이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계를 넣어주면 처음에는 온도가 낮다가 점점 뜨거운 물에 넣으면 온도계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 이유는 열이 어디에서 뜨거운 물체에서 온도계 쪽으로 이동을 해서 온도계 내부에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 또는 수은의 얻은 열과 이제 온도하고 그 다음에는 밖에 놔둔 뜨거운 물체의 온도가 같아졌기 때문에 딱 그 평형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눈금을 읽어주면 그게 바로 온도가 되는 겁니다. 또는 우리가 차갑게 하기 위해서 얼음을 쥐고 있다던가 뜨겁게 하기 위해서 핫팩을 쥐고 있었을 때 결국에는 온도가 서로 같아질 때까지 계속 이동을 하고 그 온도가 같아진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줘요? 바로 열 평형이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개념 쏙쏙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1번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자, 답은 OXX입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끊임없이 움직여요. 고체 상태도 움직여요. 얼음도 움직여요. 다만 그 움직이는 정도가 굉장히 작을 뿐이지 움직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할수록 입자 사이의 거리가 대체로 어떻게 돼요? 멀죠? 온도가 높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물체의 온도가 낮을수록 입자의 움직임이 낮으면 둔하죠. 물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물체의 온도가 낮으면 입자 사이 거리가 대체로 가깝고요. 물체의 온도가 높으면 입자 사이 거리가 대체로 멉니다. 자, 대체로라고 하는 거는 항상 예외가 있다는 소리고, 참고로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게 누구냐면 물이에요, 물. 자, 그 다음에 3번. 어떤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의 모형을 나타내는데 온도가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쓰시오. 즉, 입자 사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온도가 높겠죠. 같은 물질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가장 높으니까 1번, 그 다음에는 얘 2번, 얘가 3번 이렇게 되겠죠. 순서대로. 자, 그 다음에 4번은
오른쪽 그림은 물체 가와 나를 접촉을 시켰을 때 가와 나의 온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는데, 보면은 가는 온도가 높은 물체고 나는 온도가 낮은 물체란 말이에요. 따라서 가와 나 사이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향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가에서 나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간 A부터 D 중에서 열 평형 구간인 거는 온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일정한 요 구간에 해당이 되니까 누구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바로 D 구간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온도가 다른 두 물체 A와 B를 접촉을 시켰대요. 여기가 고온의 물체, 저온의 물체니까 열은 A에서 B로 이동을 하겠죠. 자, 열은 A에서 B로 이동을 하고요. A의 온도는 열이 점점 열 에너지가 B 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열 에너지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점점 낮아지고 B는 높아지겠죠. 입자의 움직임이 온도가 낮아지니까 둔해지고 B는 활발해지고, 그 다음에 A는 입자 사이 거리가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도가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겠죠.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B는 온도가 높아지니까 점점 멀어진다. 네,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앞에서는 열이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또는 고온의 물질에서 저온의 물질로 이동을 한다는 걸 배웠는데, 그럼 이제 열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열이 이동을 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줄 수가 있고, 어떤 매질을 통해서 전달이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상태의 물질을 통해서 전달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전도예요. 자, 고체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기본적으로 고체 상태에서 물체를 구성을 하는 입자의 움직임이 이웃한 가까운 입자에 차례대로 전달되면서 열이 이동하는 방식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쇳덩이 또는 젓가락 끝에서 가열을 해주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입자가 진동을 해요. 뜨거우니까 운동이 활발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막 떨리면서 이 입자의 운동이 그 옆으로 있는 옆에 애도 어떻게 돼요? 떨리게 하고, 그 옆에 애도 떨리게 하고, 떨리게 하고, 떨리게 하면서 점점 순차적으로 근접해 있는 입자들한테로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입자의 움직임이 차례로 활발해지죠. 그러니까 진동하는 정도가 증가를 하게 되는 게 바로 고체 상태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식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뜨거운 국에 숟가락을 넣어두면은 숟가락 손잡이 또는 젓가락 끝에까지 전체가 뜨거워지거나, 금속 막대기를 모닥불에 넣으면 불에 닿는 부분부터 점점 끝에까지 뜨거워진다거나, 프라이팬을 가열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밑에만 뜨겁지만은 나중에 되면 전체적으로 다 뜨겁고, 손잡이를 우리가 보통 플라스틱이나 나무로 되어 있는 걸 사용하는 이유는 플라스틱이나 나무는 열이 잘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얘도 똑같이 프라이팬하고 똑같은 금속으로 해놓으면 우리가 뜨거워서 잡을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고체 상태에서 열이 전달이 돼서 프라이팬의 한쪽만 가열을 하더라도 프라이팬 전체가 뜨거워지게 되는 현상, 이런 것처럼 고체에서 물질이 이동을 하는 거, 그리고 입자의 진동이 연속적으로 전달이 되면서 그 진동에 의해서 에너지가 이동하게 되는 현상, 이거를 바로 전도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러면 물질의 종류하고 열의 전도를 보면은 물체를 이루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열이 전도되는 정도가 달라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이 잘 전달되는 물질을 도체, 열에 대해서 도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금속이 있습니다. 금속. 자, 그래서 금속은 전기도 잘 통하고요. 전기를 잘 통하는 애는 열도 잘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속 같은 애들을 통틀어 가지고 뭐라 불러준다? 도체라고 불러줘요. 열을 빠르게 잘 전달합니다. 구리라든가 스테인레스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그래서 알루미늄이 열을 잘 전달을 해가지고 보통 음료수 캔이나 맥주 캔 같은 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열을 잘 전달하니까 열을 잘 뺏겨서 빨리 시원해지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금속이 아닌 물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도체라고 불러줘요. 열을 느리게 전달하거나 잘 전달을 못합니다. 나무, 플라스틱 또는 고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부도체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전기가 잘 안 통하는 거는 열도 잘 안 통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이 전도되는 정도의 차이를 이용한 얘가 바로 냄비, 주전자, 프라이팬 같은 경우 전부 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금속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냄비 바닥이나 전체 부분은 다 뭘로 되어 있어요? 금속으로 되어 있고, 냄비의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으로 되어 있죠. 금속이 아닌, 보통은 플라스틱으로 많이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우리가 있죠. 주방 가서 열어보면은 냄비 손잡이 대부분 다, 프라이팬 손잡이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열이 잘 전도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손잡이를 잘 잡을 수 있게, 너무 뜨겁지 않게 해주겠죠. 그죠? 그리고 이 전도에서 중요한 거는, 전도가 될 때 입자는 제자리에서 진동할 뿐, 직접 이동을 하진 않아요. 직접 이동하지 않습니다. 제자리에서 진동하면서 옆에 있는 입자에 그 진동을 전달해 주면서 열이 전달이 되는 거고, 실제로 입자 자체가 열 따라 이동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전도에서. 자, 그래서 고체는 전도 상태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대류라고 하는 거는 액체나 기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즉 액체나 기체 상태에서 열을 받아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류에서는 입자가 직접 이동을 하면서 열이 이동을 하는 방식이 바로 대류예요. 흔히 열에 의해서 일어나서 우리가 열대류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뜨거워진 물체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 그랬죠? 그럼 질량은 똑같은데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져 버리면 뭐가 작아지냐면, 열을 얻어서 따뜻해진 물은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져요.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은 결국에는 부피가 증가하게 되고, 이게 여러분들 물질의 성질 중에서 밀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되면은 줄어들어요. 밀도가 작아져요. 이 밀도에 대해서는 중학교 2학년 때 물질의 성질에서 정확하게 배우게 돼요. 그리고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물질은 어떻게 되냐면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고,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부피가 줄어들어요. 부피가 감소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밀도가 커집니다. 자, 그런데 밀도에 의해서 뭐가 차이가 나냐면, 여러분들 밀도가 작은 물질은 밀도가 큰 물질 위에 떠요. 그래서 보통 튜브가 물 위에 뜨거나, 아니면 우리가 구명조끼를 입었을 때 물 위에 뜨는 거는 이 튜브가 물보다 밀도가 작아서 그래요. 그리고 나무도 물 위에 뜨죠. 나무의 밀도가 물보다 작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밀도가 작은 거는 밀도가 큰 거 위로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보면은 여기가 가열돼서 뜨거워진 물은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서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올라가고요. 상대적으로 아래보다 차가운 물이죠. 차가운 물은, 이 위에 있는 물은 밀도가 얘네보다는 크니까 어떻게 돼요? 아래로 내려와요. 그럼 내려와서 다시 가열되면은 얘가 뜨거워져서 올라가고, 위에 있는 애는 상대적으로 얘보다는 어떻게 되니까 좀 더 차가울 테니까 얘가 더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끓는 물을 보면은, 끓는 물을 딱 꺼보잖아요. 이제 계속 가열을 하고 있으면은 뜨거워질 때 아래부터 뜨거워지고, 위는 상대적으로 좀 천천히 뜨거워지다가 나중에 팔팔 끓으면은 얘가 계속 요 안에서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워진 액체나 기체는 어떻게 돼요?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가고, 상대적으로 차가워진 기체나 액체는 밀도가 커지니까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입자가 이동을 하면서 열을 전달하게 되는 방식이 바로 대류고, 얘는 기체나 액체 상태에서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방기를 할 때는 보통 난로, 우리가 온도를
바닥에 까는 이유가 바닥부터 뜨거워진 공기가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은 위에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난로도 보통 아래로 놓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다 뜨거워진 공기는 어떻게 돼요? 밀도가 작아지니까 위로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차가워진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계속 공기가 대류를 해서 방 안 전체가 따뜻해지기 위해서 난방기 또는 난방을 할 때는 아래쪽으로 해주고 냉방, 보통 에어컨은 다 어디 달려있어요? 천장에 달려있죠. 벽에 달려있죠. 즉 차가운 공기는 어떻게 돼요? 밀도가 크니까 부피가 작아서 아래로 내려오고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뜨거운 어떻게 돼요? 공기를 위로 올리고 다시 차가워지면 아래로 무거워지니까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난방기는 아래쪽에 냉방기는 어떻게 돼요? 위쪽에 설치를 하는 이유는 바로 밀도차를 만들어서 대류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대류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는 온도에 따른 밀도 차이를 발생을 시켜서 얘를 직접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이동을 시켜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 바로 뭐다? 대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체는 전도, 액체나 기체는 대류죠. 그래서 이렇게 열을 전달시켜주는 물질을 여러분들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바로 매질이라고 불러줘요. 매질. 매질이 이렇게 때리는 매질이 아니라 매질은 열을 전달시켜주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복사는 뭐냐면 복사는 카피가 아니라 태양 복사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복사라고 하는 거는 물질을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매질이 필요가 없어요. 복사는. 그러니까 매질이 필요가 없다는 소리는 진공 상태에서도 전달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을 거쳐서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할 수 있는 이유는 우주는 거의 진공 상태거든요. 바로 복사의 형태로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열이 직접 이동하는 방식인데 뭐의 형태로 이동을 하냐면 빛의 형태로 이동해요. 빛 또는 광선의 형태로 이동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물론 가시광선 같은 빛은 볼 수가 있지만 적외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난로 앞에 손을 대면 난로의 열기가 느껴지거나 모닥불 앞에 손을 댔었을 때 모닥불이 뜨겁다라고 느끼는 거는 바로 열이 직접 광선의 형태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확인 문제로 개념 숙소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6번. 자, 열이 이동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XO, XO 이렇게 됩니다. 자, 전도는 입자가 직접 이동을 해서 전달한다. 아까 얘기했지만 직접 이동하지 않아요. 진동이 전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사는 입자의 움직임이 이웃한 입자에게 차례로 전달돼서 열이 이동한다. 이거는 전도에 대한 설명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사는 전달해주는, 열을 전달하는 물질 없이 뭐의 형태로? 광선, 빛이요, 빛. 광선의 형태로 열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도 열이 전달될 수 있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7번. 오른쪽 그림은 금속 막대의 한쪽 끝 부분을 가열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O부터 Q에 열이 이동하는 방향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여기서부터 가열했으니까 O에서 P로 가고 P에서 Q 쪽으로 순차적으로 이동을 하겠죠. 만약에 여기 P점에서 이렇게 가열을 했다면 양쪽으로 이렇게 열이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다음은 물질의 종류와 열의 전도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 열이 전도되는 정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구리나 스테인리스와 같은 금속은 열을 빠르게 전달하고요. 나무나 플라스틱 같은 금속이 아닌 물질은 열을 느리게 전달을 해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오른쪽 그림은 주전자 속 물이 끓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 자, 뜨거운 물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죠. 따뜻한 물이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오면서 액체나 기체 상태의 물질이 직접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열이 전달되는 게 바로 대류죠.
따라서 대류에 의해서 나타나고, 주전자 속의 물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식은 액체하고 기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고체는 전도밖에는 안 돼요. 다음 10번. 그림은 열이 이동하는 방식, 가부터 다를 나타냈는데 각 경우 열이 이동하는 방식은 금속 막대의 한쪽 끝이 불에 닿아 있으면 반대쪽 끝도 뜨거워져. 이거는 전도죠. 그 다음에 냄비 아래쪽을 가열하면 냄비 속 물이 전체로 데워져. 이거는 대류. 그 다음에 모닥불 옆에 손을 가까이 하면 여기서 나오는 열기가 광선의 형태로 직접 전달이 돼서 따뜻해지게 되는 거. 이거는 바로 뭡니까? 복사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난로를 켰더니 방 안 전체가 따뜻해졌다. 이런 뭐예요? 대류. 그 다음에 난로 앞에서 손을 댔더니 손이 따뜻함을 느꼈다. 이거는 복사예요. 자, 그 다음에는 탐구 A.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할 때의 온도 변화, 열 평형 상태에 관한 탐구 문제죠. 자, 그럼 확인 문제 한번 봅시다. 자, 탐구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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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5예요. 열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5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열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6분부터죠. 그죠? 6분이죠. 앞에서 그래프를 보니까. 열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뜨거운 물의 온도는 낮아지고 차가운 물의 온도는 높아집니다. 열 평형 온도는 항상 접촉 전 차가운 물의 온도와 뜨거운 물의 온도의 중간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의 양이 같은 물질이 똑같은 양이 있다라면 모를까 양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중간 값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뜨거운 물이 담긴 알루미늄 컵을 차가운 물에 담긴 열량계에 넣은 뒤에 각각의 물의 온도를 측정하기 시작한 순간의 모습하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의 모습을 나타냈대요. 자, 가다는 알루미늄 컵에 담긴 물이고 나라는 열량계에 담긴 물이에요. 그럼 열은 일단은 뜨거운 물이 담긴 알루미늄 컵에서 열량계에 담긴 물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텐데, 그럼 일단은 가하고 나 중에서는 누가 더 높아요? 가하고 나 중에서는 가가 높고, 여기서 다하고 라는 어떻게 됩니까? 열 평형 상태에 도달했으니까 서로 같을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라를 비교해 보면은 나보다는 라가 높아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높은 거는 온도가 어디예요? 처음에 넣어준 뜨거운 물 상태인 가가 가장 높을 거고, 그 다음에는 다하고 라가 열 평형 상태에서 같을 거고, 여기서는 나가 제일 낮겠죠. 왜? 나가 온도가 높아져서 라가 된 거고, 가가 온도가 낮아져서 다가 된 거고, 다하고 라하고는 온도가 서로 같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이 실험에서 열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의 입자 사이의 거리, 뜨거운 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가 낮아지니까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질 거고, 그 다음에 차가운 물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지니까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죠? 따라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은 어떻게 돼요? 뜨거운 물의 입자 사이 거리는 가까워지고 차가운 물의 입자 사이는 멀어져야 되겠죠.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2번이 맞죠.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온도가 다른 두 물 A하고 B를 접촉할 때 시간에 따른 두 물의 온도를 측정을 했대요. 자, A하고 B하고 A는 온도가 내려가고 B가 올라가서, 즉 10분이 되었었을 때 열 평형 상태인 30도에 도달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 두 물의 온도 차이는 10도하고 60도니까 50도고요. 두 물이 열 평형에 도달한 온도는 몇 도에 해당이 됩니까? 30도. 얘가 맞죠? 그죠? 그래서 2번. 그 다음에 5번. 표는 온도가 다른 두 물체 A, B를 접촉을 한 후 시간에 따른 온도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자, 4분이 됐었을 때 24도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졌어요. 열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1분일 때는 아직 고온의 물체인 A에서 B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틀렸고, 5분일 때 A하고 B는 4분 이후로부터는 열 평형 상태에 도달하니까 맞고요.
6분 이후에도 A, B의 온도는 계속 같다. 그러니까 둘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열평형에 도달하면은 온도의 변화는 없습니다. 둘이 똑같을 거예요. 자, 다음에 6번. 그림은 물체 A와 B를 접촉할 때 두 물체의 온도를 시간 온도 그래프로 나타냈대요. 자, A를 구성하는 입자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도가 낮아지니까 점점 움직임이 둔해지겠죠. 움직임이 둔해진다. 온도가 낮아진다는 소리는 에너지가 적어진다는 소리고, 따라서 온도가 낮아지니까 입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가까워진다. 그죠? 부피가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물체에서 열의 전도를 비교하는 실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확인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번 탐구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OX, OO, X예요. OX, OO, X, X. 판에 금속추가 접촉한 부분이 가장 늦게 온도가 높아진다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뜨거운 물에 넣어서 접촉을 시킨 게 금속추잖아요. 그렇죠? 금속추에서부터 열이 전달이 되는 거니까 판에서 금속추가 접촉한 부분이 가장 빠르게 온도가 높아져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플라스틱 판에서는 전도가 일어나지 않고 금속 판에서만 일어난다.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전도가 잘 일어나지 않는 거지 아예 안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이 플라스틱도 계속 오래 가열하면 뜨거워져요. 열의 전도는 플라스틱 판에서가 금속 판에서보다 더 빠르다. 아니죠. 금속이 도체니까 더 빠르게 전달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뜨거운 금속 추 위에 올려둔 금속 판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향은 모든 방향으로 고르게, 즉 여기가 고온이니까 바깥쪽 저온인 쪽으로 다 고르게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2번처럼 열이 전달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뜨거운 금속추 위에 올려둔 플라스틱 판과 금속 판의 온도 변화를 열 화상 카메라로 촬영을 했을 때 붉은색으로 나온 부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온도가 높은 거예요. 따라서 열이 훨씬 더 고르게 더 넓게 전달된 거는 바로 요 금속판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나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열의 전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자의 움직임이 이웃한 입자에게 차례로 전달돼서 열이 이동을 합니다. 입자 자체가 이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이 전도되는 정도가 다르죠. 플라스틱에서보다 금속에서 열이 더 빠르게 전도된다. 맞아요. 도체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6번. 그림은 열 변색 붙임 딱지를 붙인 플라스틱 판하고 금속 판을 스탠드에 고정해서 뜨거운 물에 두 판의 끝부분을 닿도록 넣었더니 열 변색 붙임 딱지의 색깔이 변했는데, 지금 보면은 금속 판이 더 많이 변한 거를 볼 수 있어요. 그죠? 즉, 열 전도율이 금속 판이 더 좋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플라스틱 판에서는 열의 전도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고요. 플라스틱 판보다 금속 판에서 열 변색 붙임 딱지의 색깔이 더 빠르게 변했죠. 열 전도율이 더 좋으니까. 그 다음에 열 변색 붙임 딱지의 색깔이 변한 까닭은 바로 뭐 때문에? 전도에 의해서 열이 전달됐기 때문이죠. 따라서 4번. 자, 그 다음에 6번. 실험 결과로 보아 고체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이 전도되는 정도는 어떤가? 고체 물질의 종류가 도체냐 부도체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각기 다르다. 금속이 일반적으로는 금속이 아닌 비금속보다는 열 전도율이 훨씬 더 어떻게 나타난다? 높게 나타납니다. 자, 뒤에 여기서 잠깐 유제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유제 1번. 자, 오른쪽 그림은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에 잉크를 동시에 떨어뜨렸을 때 잉크가 퍼지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지금 뜨거운 물에 있는 잉크가 훨씬 더 빨리 잘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차가운 물에는 잉크가 퍼지지 않는 건 아니고요. 차가운 물보다 뜨거운 물에 잉크가 더 빠르게 퍼진다. 그렇죠? 왜? 온도가 높으니까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서 더 빨리 퍼져요. 이런 걸 이제 과학 용어로 확산이 잘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에서 입자의 움직임은 다르죠. 뜨거운 물이 훨씬 더 활발합니다. 자, 그 다음 유제 2번. 그림과 같이 성냥개비를 금속 막대에 촛농으로 세워 붙인 뒤 알코올 램프로 금속 막대 한쪽 끝을 가열을 했어요. 그럼 열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될 테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열은 A에서 B 쪽으로 전달이 되고, 따라서 A 쪽부터 촛농이 녹아서 떨어지고, 금속 막대의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게 아니라 입자의 진동이 이에 의해서 열이 전달이 된다. 그죠? 이게 전도죠. 그 다음에 유제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차가운 물이 담긴 플라스크를 투명 필름으로 막고 뜨거운 물이 담긴 플라스크 위에 거꾸로 올려놓은 뒤 투명 필름을 천천히 빼면은 차가운 물질은 밀도가 커서 상대적으로 무거우니까 아래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은 어떻게 돼요? 밀도가 작아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가벼워지니까 위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즉 뭐가 일어난다?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투명 필름을 천천히 빼면 차가운 물은 내려가고 뜨거운 물은 올라가서 바로 뭐가 일어난다?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네. 자, 이제 기출문제로 내신 숙숙. 자,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입자는 눈으로 안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입자들은 스스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고요. 온도에 따라 움직이는 정도가 다르죠.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입자 모형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나타내주죠. 그래서 4번. 자, 그 다음에 2번은 온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체의 차갑고 따뜻한 정도를 나타낸 수치죠. 그 다음에 온도의 단위는 칼로리, 킬로칼로리. 이거는 온도가 아니라 뭐의 단위냐면은 열량의 단위예요. 열량. 온도는 도씨, 섭씨, 그 다음에는 화씨, 절대온도, 켈빈.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내 줍니다. 물체를 두드리면 물체의 온도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때리면 올라가요. 왜냐하면은 때리면 이 물체 입자의 진동이 커지고, 때리는 순간 마찰에 의해서도 열이 생기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할수록 온도가 높다. 그렇죠? 그래서 1번하고 4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어떤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움직임을 나타냈어요. 자, 움직임이 이 순서대로 커지는 걸로 봐서 온도가 가나 다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온도는 나가 다보다 높고요. 입자의 움직임은 가가 제일 활발하고, 입자 사이의 거리는 가가 가장 멀기 때문에 가의 온도가 가장 높죠. 그래서 1번이 맞고,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은 온도가 각각 다른 물체의 A부터 C의 입자의 움직임과 입자의 거리. 자, A는 B보다 입자의 움직임이 둔하대요. 그러면 일단은 B의 온도가 A보다는 높을 거고요. A는 C보다 입자 사이 거리가 더 가깝대요. 그러면은 일단은 C가 A보다는 온도가 더 높아야 돼요. 그 다음에 B는 C보다 입자의 움직임이 더 활발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순서는 B, C, A 순으로 온도가 이렇게 결정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4번. 자, 그 다음에 5번. 열과 온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온도가 서로 다른 물체 사이에서는 고온에서 저온 쪽으로 열이 이동을 합니다. 맞고요. 열을 얻으면 온도가 높아지고, 열을 잃으면 움직임이 둔해지는 것도 맞고요. 열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항상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4번이 틀렸죠. 자, 다음에 6번. 그림은 온도가 다른 네 물체 A, B, C, D를 서로 접촉할 때 열의 이동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냈대요. 그러면은 일단은 열이 D가 A, C로 간 걸로 봐서는 D는 A하고 C보다 높고, 그 다음에는 B에서 A로 간 걸로 봐서는 B가 A보다는 높고, 그 다음에는 C에서 B로 간 걸로 봐서는 C가 B보다 더 높고, 그 다음에는 C에서 또 A로 갔죠. 그러니까 C가 A보다 높고, 그러면 여기서 D로 C로 갔으니까
순서가 D, C, B, A 이렇게 가겠죠. 열이 이동해 온 쪽이 온도가 더 높은 거에 해당이 되니까 가장 높은 물체는 D, 가장 낮은 물체는 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7번. 그림은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 A와 B를 접촉했었을 때 A와 B의 온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어요. 자, 열 평형일 때 온도는 지금 보면은 딱 30도 상태니까 틀렸고요. 5분이 되면 4분부터는 온도가 일정하죠. 따라서 5분일 때 A와 B는 서로 열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맞고 그 다음에 8번. 표는 온도가 다른 물체 가하고 나를 접촉시킨 뒤 시간에 따라 온도를 측정을 했대요. 그랬더니만 4분부터는 서로 열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한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1분일 때 가의 입자의 움직임은 온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둔해져야 되고요. 2분일 때부터 온도가 더 올라가니까 입자 사이 거리는 점 멀어져야 되겠죠. 온도가 상승하니까 5분일 때는 둘이 열평형을 이루고 있는 게 맞으니까 니은하고 디귿이죠. 자, 그 다음에 9번. 열평형 현상을 이용한 예로 옳지가 않은 것은, 자, 열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 이동을 해서 온도가 서로 같아진 상태니까, 그래서 옳지가 않은 것은, 냄비의 손잡이는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는 열 전도율이 낮은 물질로, 여기에는 열이 평형이 되면 냄비하고 온도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얘는 전도가 잘 되지 않는 물질을 이용을 해서 열 전달을 막는 방법에 해당이 되겠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열 평형을 이용을 해준 거죠. 다음 10번. 그림과 같이 온도가 다른 두 물체 A, B를 접촉하였다. 그랬더니만 열이 A에서 B로 이동한 걸로 봐서는 A가 B보다 온도가 높아요. 자, 따라 1번은 틀렸고, A는 온도가 점점 낮아질 거고요. B는 온도가 점점 높아질 테니까 A 입자의 움직임은 점점 둔해지고 B 입자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자, A가 잃은 열의 양과 B가 얻은 열의 양은 서로 같아요. 자, 항상 같습니다. 즉, 요거를 예라고 생각을 해보면 A는 60에서 30도만큼 온도가 낮아졌죠. 그랬을 때 요 면적이 뭐가 되냐면, 즉 A가 잃은 열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불러주냐면 열량이라고 불러줘요. 열량. 그 다음에 B는 요만큼 현재 온도가 올라갔죠. 그렇죠? 그래서 요 면적만큼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B가 얻은 열 에너지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B가 얻은 열량. 항상 열 평형이 될 때까지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하고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하고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고온의 물체가 잃어버린 열 에너지,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 에너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항상 같아야 합니다. 열량은 이 안에서 똑같이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맞죠. 자, 다음에 11번. 그림은 온도가 다른 두 물질 가와 나의 입자 모형을 봤었을 때 운동이 더 활발한 거는 지금 나가 더 활발해요. 따라서 가에 열을 가하면 나처럼 되겠죠. 가와 나를 접촉을 하면은 나가 상대적으로 고온이니까 나에서 가 쪽으로 열이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가와 나를 접촉하면 가는 온도가 올라가니까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나는 둔해진다. 온도가 낮아지니까. 자, 다음에 12번. 열이 이동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진공에서도 열이 이동할 수 있다.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복사예요. 빛의 형태, 광선의 형태로 열이 이동을 하니까. 고체에서는 주로 전도에 의해서 열이 이동을 한다. 맞고요. 열이 복사될 때 입자 이동 없이 열이 직접 이동을 한다. 예, 광선의 형태로 직접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액체나 기체 상태의 물질에는 입자가 직접 이동해서 열이 전달이 된다. 그렇죠. 이거 대류죠. 대류의 열이 이동할 때 온도가 높은 물질은 부피가 늘어나서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위로
하고 온도가 낮은 물질은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뒤에 13번. 다음의 현상들과 관계 있는 열의 이동 방식을 옳게 짝지어진 것은 라면을 조리하기 위해서 물을 끓인다. 액체 상태에서 열이 전달이 되는 대류죠. 뜨거운 국에 담긴 숟가락의 손잡이가 뜨거워진다. 이거는 전도예요. 열 화상 카메라로 촬영해서 멀리 떨어진 사람의 체온을 측정을 한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사람에서 방출하는 적외선이라고 하는 열의 광선이 나와요. 이거를 측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 그렇죠? 체온계로 재는 것도 나오는 적외선을 측정을 해서 체온을 측정을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가는 대류, 전도, 그 다음에는 얘는 뭐예요? 복사죠, 복사. 대류, 전도, 복사.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오른쪽 그림은 금속에서 열이 이동하는 과정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지금 고체 상태에서 열이 이동을 하는 걸로 봐서는 전도예요. 주로 고체, 온도가 높아진 부분의 입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입자의 움직임이 이웃한 입자에 차례대로 전달이 돼서 열이 이동, 움직임이 이동을 하는 건 맞죠. 입자 자체가 이동을 하는 건 아니고 난로를 켜면 방안 전체가 따뜻해지는 거는 대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래서 5번이죠. 그 다음에 15번.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이 전도되는 정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금속은 도체라 열을 빠르게 전달합니다. 나무에서보다 금속에서 열이 더 빠르게 전도가 된다. 그죠? 2번이 맞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6번은 오른쪽 그림은 물이 든 냄비 아래쪽을 가열했을 때 물 전체가 따뜻해지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즉 대류에 의한 현상 맞고요. 물 입자들이 직접 이동을 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물은 아래로 내려오는 물보다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하죠. 즉 위로 올라가는 물이 더 고온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고 그 다음에 17번. 다음은 열의 이동 방식을 고려해서 냉난방 기구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랍니다. 난방기구는 위쪽에, 냉방기구는 위쪽에, 난방기구는 아래쪽에 설치한대요. 그 까닭은 따뜻한 공기는 어디로? 위로 이동을 하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이동을 하는 대류 현상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해주는 거죠. 위로, 아래로, 대류. 2번. 그 다음에 1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열 화상 카메라로 사람이나 물체를 촬영하면 온도 분포를 알 수 있대요. 즉 복사 현상을 이용을 한 거예요. 다리미로 옷을 다리는 건 전도, 그늘보다 햇볕 아래가 더 따뜻한 거는 햇빛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직접 내리쬐기 때문에 더 맞는 거예요. 난로를 켜면은 방안 전체가 따뜻해지는 거는 대류 현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화롯불 앞에 있으면 따뜻함을 느끼는 거는 화롯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복사 형태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가 맞겠죠. 그래서 2번하고 4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그림은 캠핑장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열의 이동 방식을 나타냈는데,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뭐예요? 그죠? 이 쇠꼬챙이를 따라서 열이 전달되는 거는 전도죠. 나는 주로 기체나 액체에서, 다는 복사죠. 진공 상태에서도 전달이 되고 매질이 없어도, 열을 전달해주는 물질이 없어도 전달이 가능한 겁니다. 다음 20번. 그림은 태양열 온풍기를 설치하여 난방을 하는 어느 경로당에 대한 글이래요. 자, 경로당은 태양열 온풍기를 설치한 다음부터 난방비가 절반으로 줄었대요. 태양열 온풍기는 햇빛을 받아 뜨거워진 지별판, 열을 모으는 지별판의 열을 이용을 하는데, 차가운 공기는 태양열 온풍기 아래쪽에 있는 관으로 들어가 지별판을 지나 따뜻해지고, 따뜻해진 공기는 방 안으로 배출돼서 실내의 온도를 높인대요. 햇빛이 강할 때는 0도의 차가운 공기가 100도 정도까지 따뜻해져서 배출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태양열로 공기를 데우는 거죠, 결국에는.
자, 태양의 열이 지별판까지 이동을 하는 거는 복사에 의한 현상입니다. 광선으로 이동을 하니까. 태양열 온풍기에서 따뜻해진 공기는 바로 전도가 아니라 뭐예요? 대류의 방법으로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고, 차가운 공기가 지별판을 지날 때 열은 뜨거운 지별판에서 차가운 공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전도니까. 따라서 맞는 거는 1번 기억만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오른쪽 그림은 뜨거운 차가 든 컵을 탁자 위에 올려두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에 모습을 나타냈대요. 처음과 비교해서 차 입자의 움직임의 변화를 그 까닭과 함께 서술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보면은 뜨거운 차가 든 컵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차 입자는 이 안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낮아지죠. 왜? 여기가 뜨거운 고온의 찬물이고 이 바깥의 공기는 찬 공기에 해당이 되니까 이 바깥으로 열이 방출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동을 해서. 그러니까 찬물의 온도는 점점 낮아지겠고, 따라서 차 입자의 움직임은 어떻게 돼요? 둔해지겠죠? 온도가 낮아지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22번. 오른쪽 그림은 손잡이가 달린 플라스틱으로 된 냄비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이 손잡이와 냄비의 재질이 다른 까닭은 결국에는 이 손잡이는 열 전도가 잘 되지 않는 물질로 만들어줘야 그게 손잡이를 잡았을 때 화상을 입지가 않겠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3번. 그림은 열을 전달하는 방식을 책을 교실 뒤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비유를 했대요. 자, 책을 직접 들고 간다. 그 다음에 책을 던진다. 그 다음에는 책을 뒤로 전달을 해준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일단은 책을 던져버리면 누군가 책을 전달시켜주는 물질 없이 책이 직접 이동한 거니까 던지는 경우는 복사. 그 다음에 책을 직접 들고 가는 거는 결국에는 이 사람, 입자가 움직이는 거니까 나는 대류. 사람은 앉아있고 열만 전달되는 것. 즉, 이 책을 열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 입자들이 계속해서 열만 전달해주는 다 같은 경우에는 전도.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가나다에 관련된 현상. 자, 복사 같은 경우에는 난로 화롯불 앞에서 손을 쬐더니 손이 따뜻해졌다. 대류 같은 경우에는 난로를 폈더니 방안 전체가 따뜻해졌다. 그 다음에 전도는 라면 그릇에 넣어준 스테인리스 젓가락이 손잡이까지 뜨거워졌다.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수준 높은 문제로 실력 탄탄 한번 봅시다. 자, 1번. 그림은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이 든 컵에 동시에 잉크를 떨어뜨렸을 때 잉크가 퍼지는 것을 나타냈대요. 자, 가가 훨씬 잘 퍼지는 걸로 봐서는 가가 더 고온이죠. 상대적으로 얘가 저온이고요. 입자의 움직임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활발하고, 따라서 가가 뜨거운 물, 나가 차가운 물. 가와 나는 똑같은 물이기 때문에 입자 사이의 거리가 온도가 높은 쪽이 훨씬 더 멀죠. 그렇죠? 따라 답은 1번 기억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그린 가는 뜨거운 달걀을 차가운 물에 넣은 직후의 모습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그림 나는 달걀과 물의 온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는데, 여기서 5분 때부터는 열 평형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자, 처음 5분 동안 물은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입자 사이 거리는 멀어진다가 맞고요. 처음 5분 동안 달걀이 잃은 열량은 물이 얻은 열량하고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돼요. 열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은 항상 같습니다. 5분이 지난 후 달걀하고 물은 열 평형 상태에 도달한 게 맞죠? 그래서 3번.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뜨거운 차가 담긴 컵의 모습을 나타냈대요. 컵 손잡이가 뜨거워지는 까닭은 바로 안에서 열이 전달이 된 전도 때문에 맞고,
시간이 지나면 차입의 움직임은 점점 온도가 낮아지니까 둔해지겠고, 차에서 올라오는 김에서는 주로 복사로 열이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김은 이게 액체예요. 수증기가 응결된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대류죠, 대류. 그죠? 따라서 답은 1번. 자, 다음에 4번은 다음은 전통과학 기술에 대한 신문기사의 일부래요. 냉난방 기술 속 선조들의 지혜, 한옥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밑에 보면은 열이 구들장, 온돌 아래 깔려있는 돌을 구들장이라고 하는데, 구들장 전체에 전달돼서 방바닥이 따뜻해진다. 석빙고 안에 뜨거워진 공기는 환기구멍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나와 있죠. 따라서 간은 돌의 열이 전달되는 형상이기 때문에 전도가 맞고요. 간은 주로 전도니까 고체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 요거는 대류 현상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예,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빠져나가는, 예, 나의 원리를 이용해서 냉방기구를 위쪽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 맞죠? 그래서 기억하고, 3번이 맞겠네요. 그죠? 네.